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산타의 선물 공장이라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은 기출 문제를 코드트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더 이상 백준에서 최신 기출 문제가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제가 이제 코드트리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기존의 문제들을 계속 안 풀어드리다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문제를 푸는 이유는 예전에 문제가 이제 A형 등급의 문제였다면 2022년 하반기 두 번째 문제, 오전 2번 문제, 오후 2번 문제는 B형 등급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B형 등급의 문제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한번 크게 변동되고 유형도 역시 크게 한번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A형 문제 두 문제를 이제 3시간에 푸는 게 테스트였는데 이번부터는 A형 한 문제, B형 한 문제를 4시간을 주고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영양 테스트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정보들은 다 이제 오픈된 정보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타의 선물 공장, B형 등급의 이런 문제들만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더 이상 이제 A형 문제들은 풀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기존에 제가 몇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40문제 정도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만 풀어도 아마도 A형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새로 접하는 이런 B형의 문제들은 제가 다시 기출을 풀어드려서 스터디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뭐 1번 공장 설립, 뭐 2번 물건 하차, 3번 물건 제거, 4번 물건 확인, 5번 벨트 고장.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시퀀셜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코드를 구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당연히 정확하게 코드를 짜셔야 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시는 게 이제 B형 기출 문제입니다. A형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만 코딩을 짜시면 됐었는데 B형부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냥 막 짜시면 아마 대부분 다 타임아웃 나셨을 거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시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구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공장 설립, 물건 하차, 물건 제거, 물건 확인, 벨트 고장의 이제 5가지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건들은 최대 10만 번 호출되게 되고요. 이 조건 문제를 읽다 보면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박스도 최대 10만 개까지 입력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는 최대 10개까지 있을 수 있고요. 박스의 무게와 아이디는 최대 1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 한 개의 무게와 박스 하나의 이제 아이디, 고유한 아이디는 1억 이하에서, 그러니까 인티저 범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 설립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냥 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대비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0이라는 이 커맨드는 공장 설립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라는 첫 번째 첫 번째 입력으로 100을 받으면 이제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12는 박스가 12개가 있고 3은 바인이 3개가 있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 12개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아이디 12개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 웨이트 12개를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요 10과 요 30이 한 개의 페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의 개수는 항상 이 라인, 이 벨트의 개수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이 나온다고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벨트는 앞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총 벨트가 3개이기 때문에 4개씩 세 쌍으로 묶어서 입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상으로 보시면 피처 2와 같이 첫 번째 컨베이어 벨트에는 10의 아이디, 그리고 12의 아이디, 20의 아이디, 그리고 15의 아이디 이렇게가 입력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 뒤에서 14, 19, 22, 25는 두 번째 벨트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 벨트는 이렇게 4개, 16, 17, 21, 18 이렇게 4개가 놓이게 되는 이런 형태로 입력을 넣어 주시면 이제 공장 설립에 대한
처리는 완료하실 수 있고요. 이제 물건 하차가 있습니다. 물건 하차는 200이라는 커맨드로 입력이 되고요. 200이라는 커맨드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Wmax라는 숫자가 25가 들어온다면 이 벨트의 가장 앞에 있는 박스들을 기준으로 이 박스가 웨이트가 25가 넘지 않으면 취하고 25가 넘으면 이 박스를 이 벨트의 뒤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5라는 물건 하차가 들어오면 피처 2가 피처 3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박스가 30이기 때문에 이 박스는 뒤로, ID 10인 박스는 뒤로 가게 되고 뒤에 있는 12인 박스부터 줄줄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벨트는 14인 아이디를 가진 벨트는 웨이트가 10이기 때문에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박스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벨트도 역시 16의 아이디를 가진 웨이트 25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박스들이 한 칸씩 앞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턴 값은 이 두 개 박스, 현재 내린 박스의 무게의 합 10과 25 해서 35의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물건 제거인 경우에는 RID가 22가 주어졌다면 22는 잘 찾아보시면 두 번째 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벨트에 있는 이 22의 박스를 제거시켜 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뭐 리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박스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 시키고 박스가 있으면 두 번째 벨트에 있는 22에 해당하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20이라는 값을 리턴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물건 제거의 커맨드는 300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 확인의 커맨드는 400이고 FID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8이라는 아이디를 입력을 받으면 18이라는 박스를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남아있는 박스들 중에 찾아서 이 박스가 지금 세 번째 벨트에 있잖아요. 그럼 이 박스를 가장 앞으로 해당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가장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뒤에 뭐 100이라는 아이디의 박스가 있었다면 100이라는 아이디의 박스가 있었다면 이 박스도 같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 100, 17, 21 순서의 이제 아이디로 박스가 배열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8밖에 뒤에 없기 때문에 18 박스만 앞으로 나와서 현재 같이 이렇게 피겨 5처럼 이렇게 벨트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500인 커맨드는 이제 벨트 고장이라는 커맨드인데요. 만약에 세 번째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이 나면 한 칸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에 이제 벨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벨트가 고장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 벨트 뒤에 이 세 개의 박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박스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읽어보시면 이제 리턴 값으로 이미 그 박스가 망가져 있으면 마이너스 1, 그렇지 않으면 박스 고장을 처리했다는 뜻으로 입력받은 그 박스 그 벨트 번호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문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벌써 8분이 지났네요. 네, 문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자를 물리적으로 카피해서 옮기는 경우는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코딩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간파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쿼리가 그 커맨드가 최대 10만 개가 나오고 박스가 최대 10만 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스가 10만 개가 다 있고 레일이 2개가 있는 입력이 들어온 경우에 그리고 첫 번째 레일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5만 개의 상자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럼 한 개의 커맨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5만 번의 루프를 도우셔야 되고요. 그럼 5만 곱하기 산술적으로 뭐 10만을 하시면 네, 이건 당연히 이제 타임아웃이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배열 복사로는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리스트로 연결을 해서 5만 개를 옮기더라도 헤드 부분과 테일 부분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코딩을 하셔야 시간 안에 코드를 짜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리스트로 연결된 박스 중에서 특정한 어떤 박스, 만약에 F18, F22 뭐 이런 식의 박스를 찾고 싶으면 리스트인 경우에는 순차 탐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벨트의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제 가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박스 번호가 있는지를 탐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역시나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박스가 최대 10만 개이기 때문에 10만 개를 계속 탐색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실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맵을 이용을 해서 해시를 사용해서 박스를 한 번에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찾은 박스를 뭐 제거를 하든지 옮기든지 이제 이런 처리들을 리스트로 잘 엮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는 크게 리스트와 해시 두 개를 적절히 잘 엮어서 문제를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효율화를 위해서 자료 구조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B형 타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어렵게 힘들게 엑셀로 입력을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 아까 말했던 그 맵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벨트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다 그려봤는데요. 이건 이제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맵의 형태로 박스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의 박스는 1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IDX입니다. 이 IDX의 10번의 박스는 메모리 0번째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 박스를 배열로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어드레스는 배열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메모리 주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배열의 어드레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입력으로 아이디가 10인 아이가 들어오고 웨이트가 30, 그 다음 이 벨트는 0번째에 있을 거고, 이 벨트의 프리뷰는 이제 0번 벨트의 헤더, 여기에 이제 헤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벨트의 헤더, 테일이 있고 벨트 헤더, 테일이 있습니다. 각 벨트마다. 네, 그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리스트로 쭉쭉 연결을 시켜 주실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벨트에 있는 케이스. 저는 이제 인덱스를 보통 0부터 쓰기 때문에 벨트 번호가 이제 0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입력받거나 출력할 때 이제 처리를 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것은 첫 번째 벨트, 이것은 두 번째 벨트,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따라가 보면 벨트의 0번은 고장나지 않았고요. 헤드는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따라가서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의 프리뷰는 헤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의 넥스트는 1번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박스로 오면 1번 박스의 넥스트는 2번 박스가 되고, 2번 박스의 넥스트는 3번 박스가 되고, 3번 박스의 넥스트는 테일이 됩니다. 0번 벨트의 테일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프리뷰도 역시 따라가 보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시 맵을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22번째 IDX가 22인 박스를 찾고 싶으면 이 맵 박스에서 22를 키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6이라는 인덱스를 리턴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6을 가지고 이 어드레스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정보들을 읽고, 이 6번 박스에 앞에 누가 있는지 4번 박스가 있고, 5번 박스가 있고, 이 6번 박스의 뒤에 7번 박스가 있다. 뭐 이런 형태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자료 구조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따라가 보면 이제 225 하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에서 각 벨트의 프론트에서 뺀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프론트의 0번, 4번, 8번 박스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0번, 4번, 8번 박스를 따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25보다 작은 애들은 하차시키고 25보다 큰 애들은 뒤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각 벨트의 부분들의 리스트를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 박스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헤드들이 다 바뀌게 되고요. 헤드가 5번이 되고 5번의 프리뷰는 1번의 헤드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잘 구현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22를 제거하고 싶으면 22를 아까 이 맵에서 찾아서, 맵박스에서 찾아서 6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6번을 찾아가면 이런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 앞에 있는 5번 박스와 뒤에 있는 7번 박스를 이렇게 이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거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00번 확인인데요. 확인은 이제 확인하고 앞으로 상자를 옮기잖아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18번 상자를 옮기고 싶으면 18번 박스를 찾고 11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11에 있는 아이를 잡아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제 링크드 리스트 구조에 맞춰서 얘를
잡아서 옮겼을 때 꼬이지 않게 잘 처리를, 벨트와 이제 이 부분을 꼬이지 않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스 고장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3번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이 나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베어러 인덱스를 0부터 썼기 때문에 2번이 되고요. 2번이 고장이 2번 어드레스의 벨트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0번 어드레스 뒤에 붙이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키핑해주고 셀렉트하고 2번 벨트의 헤드 11번과 2번 벨트의 테일 10번 벨트 10번 박스를 헤드 테일을 잘 뒤로 엮어주셔야 됩니다. 이 0번 벨트에 있는 테일의 0번 박스 이 뒤쪽에 여기 뒤에다가 이 아이의 헤드를 붙이고 이 테일을 이 벨트의 테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 그림처럼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보셨듯이 뭐를 단체로 옮기든 없애든 뭐를 하든 다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 해시맵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찾거나 뭔가를 옮기거나 할 때 좀 더 빠르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코드 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